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일본 증시가 3%의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국내 증시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강세의 흐름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채널 어디를 돌리든 안랩에 대한 상한가 안랩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를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3월 1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안랩입니다. 지분 신고가 나올 때마다 안랩입니다. 24시간 내내 교육해드렸죠. 노란톡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이데일리 TV에서 여러분들께 안랩의 교육을 잡아드렸습니다. 결국은요, 월요일에 18%의 급등, 화요일에 21%의 급등, 수요일에는 상한가 진입을 했어요. 거기에 그 상품이, 그 외국인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이요, 50분 동안에 캔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잡아낼 수 있는 종목. 안랩처럼 3월 11일 이후에 138%씩 오르는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자, 이런 안랩 같은 종목과 함께 3월, 4월, 또 2분기까지 봄바람을 촤살 맞으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저는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4대 천왕 캔들의 힘이 얼마나 셀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4대 천왕 캔들의 힘은요, 이렇습니다. 오늘 안랩의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박스를 쳐드린 GSE라든가 또 오늘 상한가 들어간 한신기계라든가 이런 종목과는 사뭇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시가총액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안랩의 시가총액은 지금 1조 8천억 수준까지 올랐어요. 주식수가 몇 주? 1,000만 주. 오늘의 상한가 종가가 얼마? 17만 5,800원. 와우. 3월 11일 이후에 138%. 근데 여기서 왜 4대 천왕 얘기가 나오느냐? 상승 장악 확인형이요. 월봉상에 거래 터뜨리고 상승 장악 확인형. 4대 천왕 캔들 상승 장악 확인형이 빵 뜨는데 어디서부터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8만 원, 7만 9천 원, 8만 원에서부터 안랩에 대한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변동성의 확장, 고점 대비 조정, 그럼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이죠. 그런데 안랩이 가장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 금요일에 마감 동시효과에 추가 3% 급등, 11%로 마감을 시킬 때 그 주역이 누굽니까? 그 주역이 누구예요?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지분 14% 매집한 쪽이죠. 그 정책 오늘 밝혀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21일, 22일, 23일 18%, 21% 상한가. 그런데요, 고점 대비해서 큰 눌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큰 눌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밀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혹은 차익 실현 범위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도 재편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내가 본 가격이 7만 원이야. 내가 본 가격이 8만 원이야. 내가 본 가격이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이라고 해서 편입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상한가 17만 5,800원을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죠. 어디서요? 아니, 지금 시간에 어떻게 잡을 거예요? 지금 시간은 야간 시간인데 지금 시간은 교육을 받고 또 22시 30분에는 온라인상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요. 아침부터 폐장할 때까지
그냥 24시간 내내 윤정도와 함께 노란 톡에서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안 내립니다. 추가 교육 받으셔야죠. 상승장악 확인형 또 한신기계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그러니까 상승장악형 뜨고 나서 어마어마한 상한가 폭등 랠리 오늘 그 제대로 된 상승장악형에 대한 교육 받을 겁니다. 안내배 거래대금 거래량 오늘 뭐 상당한 거죠. 거래대금 2위예요. 거래대금 2위.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지금 한신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뭐 많이 이야기 나오죠. 뭐 철강주들 폭등 나왔네. 상한가 갔네. 폭등. 거래대금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2천억이나 됩니까? 천 몇백억짜리. 예? 그냥 대형주 하나씩 보여주고 철강 관련주, 포스코 관련주들 한 명씩 보여주고 소형주 얘기해서 상한가 같죠.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안내배 시가총액과 안내배 거래대금.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계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몇 종목이요? 272개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72개 종목인데 왜 굳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만 들여다보시려고 그래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의 변동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동국제강의 변동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 1,500억짜리 그런 종목에서 20%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1,000명이 보신다고 치면 1,000명이 1,000만 원 들어가면 얼마? 100억입니다. 시가총액 1,500억짜리 100억 들어가면 어떻게 돼? 6% 이상이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사지도 못하는 종목을 왜 전파 아깝게 방송에서 고집부렁하냐고 왜 거짓말을 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야죠. 그죠?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11일 이후에 안 내립니다. 그러면 왜 안 내빈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펀더멘탈적으로는 다소 버거운 위치인데도 들여다보는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세력의 흔적을 찾아내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대형주의 기준에서는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거기서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 뭐라고 해요? 캔들이라고 그랬잖아요. 300년 된 캔들.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캔들. 그걸 80년대에 스티븐 니스를 쫙 뿌려놓은 캔들. 80년대 개인들이 HTS, MTS 사용했나요? 못했죠. 변동성이 지금처럼 확대되어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서서 윤정두가 캔들을 완전히 다 바꿔놓은 그 기준의 도서 자료를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로 드리잖아요. 어떻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도서 한 권 윤정두가 통째로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출석 체크 안 하시면 안 드려. 거기다가 책만 보시면 어이구 졸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영상 2시간짜리 동영상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건 언제? 22시 30분에 유튜브에 교육받으신 분들만. 그렇게 해서 안랩도 잡고 교육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장학형 뜨고 4대 천원 캔들에서 그냥 이러한 폭등 수익 랠리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네? 소형주에서의 흐름이 나올 때에도 거래대금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대금입니다. 272개의 종목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고 그 종목군에서 수익이 잘 나신다면은 이렇게 시가총액 5천억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으면 전체 시장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4위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1조 8천억짜리에 7천억 거래대금도 사실은 버거운 건데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형성된다. 이거는 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3천억, 4천억짜리 종목이 자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나온다. 이게 매일매일 나온다. 이거는 그러면 비이성적인 흐름이 되죠. 금융감독기관에서 들여다보는 흐름이 되죠. 그 차이점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GSE 교육용으로 올려드렸고 GSE의 수익 범위가 높다? 윤정두도 떼찌해야 돼. 왜요? GSE 시가총액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냐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요. GSE 상한가 갔어요. GSE 추가 폭등 나왔어요. GSE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냐? 2천억 원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2,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얼마예요? 200억이야. 그러면 집은 10% 수준 막 사버리는 거야. 8%, 10%. 말이 됩니까? 그래서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는 대형주 위주에서 들여다본다. 오늘의 기준은 뭐가 됐어요? 안랩이 상한가까지 들어갔다. 근데 그 안랩을 오늘에서만 다 올라갔는데 상한가인 정도가 얘기했습니까? 채널 돌리면 오늘 다 얘기할 거냐? 안랩이요? 그러면서. 총리 후보설. 윤정도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대로 배우세요, 그것도. 왜 안랩이 움직였는지.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수급 분석입니다. 4대 철학 캔들에서 한신기계와 안랩의 상한가는요.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 하나짜리의 별 3개 망치형과 캔들 2개짜리의 별 3개 상승 장악 확인형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부분 그림 패턴은 맨날 보셨던 거죠. 근데 윤정도가 얘기했잖아요. 거래일수의 기준. 이 바닥에서 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 뜨려면 5에서 10거래일 혹은 3에서 5거래일 혹은 1에서 3거래일. 기준이 뭐예요? 변동성의 크기의 기준이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된 2015년 6월부터는 어떻게? 3에서 5거래일의 기준. 거기서 바닥을 인식해도 된다. 변동성이 더 확장돼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까지 터진 2021년이죠. 죄송합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져요. 하루에도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됩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서 3거래일. 이걸 다시 놓고 본다면 일주 월봉의 캔들의 개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2000년대 이후에 윤정도가 35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설명 범위의 도서를 좀 더 보여드릴 건데 그걸 다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떴어. 상승장악형이 떴어. 어디서 편입한다? 이렇게 여기서 편입한다 그랬죠. 여기서 편입한다 그래서 상승장악형이 뜨면 차익 실현의 범위는 양봉의 크기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절반. 근데 이게 너무 커. 그럼 고점 대비해서 꼬리 달리는 부분. 근데 안랩이 어디서? 안랩이 어디서? 이게 8만 원 미만에서 월봉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17만 5,800원이에요. 거래일수로 따져볼까요? 11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렸다면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그리고 21일, 22일, 23일. 엄마 8거래일 만에 얼마? 138%의 변동이 나옵니다. 뭐가 뜨고? 장악형이 뜨고 4대 천안 캔들이 뜨고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도서, 무료 도서 윤정도가 직접 지필해서 그냥 옛날엔 돈 받고 팔던 거 그걸 무료로 드린다고요. 시중에 지금 구할 수도 없어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이 교재를 드린다고요. 이거 시중에 나오는 이 그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추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셔야죠. 하락 반전의 기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장악형이 뜨고 안랩의 경우에 비이성적인 변동성 나왔다가 정치 테마주 분류돼 있다가 그냥 폭락으로 연출되잖아요. 여기서 뭐가 뜹니까? 하락 장악형이 뜹니다. 어디서 정리한다 그랬어요? 이런 데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정리했으면 마음고생 안 하고 바닥에서 다시 장악형 뜰 때 편입의 기준에 또 변형 샛변형 기준에 편입의 기준에 8거래일 만에 138%의 수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신기계도 볼까요? 한신기계도 1월 이후 교육 이후에 40개 상한가 기준에서 한신기계도 오늘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이 상한가가 나와주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라고. 그죠? 이 시가총액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 그래도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사님이 그냥 여러분들께 오늘 또 한신기계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예쁜 궁디님 이런 분들이 한신기계 개장초부터 우와 터집니다. 오 VI 2차 VI 상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보도자료는 공정공시 내용이 아니에요. 즉 펀드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기준에서는. 앞으로 이럴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심리적인 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수급을 확인해야 되는데 소형주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한다. 철저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장악형이 떴네. 5MA, 20MA 거래량이 터지면서 해. 상승 장악형이 떴네. 5MA, 20MA 거래량이 터지면서 해.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네. 근데 갭은 어디서 배워요? 22주 30분에 온라인상에서 배워야죠.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배워야죠. 안랩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다 돌파돼 버렸어요. 다 돌파되고 쑥쑥 올라가는데. 상승 장악형 보이세요? 거래량 터지면서의 흐름? 이런 것도 상승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죠. 거래량 수반되는 5MA, 20MA 거래량. 5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이 흐름. 이게 한신기계인데 이 한신기계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윤정도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고 개별 매매 위주에서 들여다본다. 그렇다면 노란톡에서 교육받고 한신기계가 오늘 변동성이 나오네요.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기준거래대금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은 요래요래, 차익 실현의 기준 요래요래, 상한가에도 우리는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매매는 어떤 데서요? 이왕이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안랩의 주식수가 1,000만 줍니다. 우와!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방송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의 멘토 역할이라고 떠드는 사람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종목의 주식수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랩의 경우는요, 1,000만 주의 주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7만 원, 8만 원, 9만 원 할 때에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어요. 7천억, 8천억, 9천억. 그리고 1조를 넘기는 건 언제 넘겼어요? 언제 또 다시 넘겼어요? 지난 3월 18일 날 골드만삭스가 마감 동시효가에 120만 주 살 때 120만 주 샀다고 했을 때 이 소름이 돋아야 돼요. 저는요 35년 주식하면서 마감 동시효가에 블록딜도 아닌 물량을 대량 거래를 통해서 12%의 지분을, 블록딜이 아닌데 12%의 지분을 가져가는 건 처음 봤어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120만 주 감흥이 없죠. 왜? 하이닉스는 7억 2,800만 주거든. 삼성전자는 59억 주거든. HMM은 4억 8,900만 주거든. 그렇게 주식수 많은데 120만 주 해봐야 무슨 어디다 비교를 해. 그런데 안랩은 주식수가 1,000만 주기 때문에 120만 주면 12%로.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 18일부터 들여다봤어야죠. 이 정체가 뭘까? 응? 그때 종가가 10만 1,700원입니다. 와, 그걸 다 기억하냐고. 아니, 기억하지. 그 소중한 자산이 11일부터 11일부터 14, 15, 16, 17, 18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집과 함께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종가 기준을 기억을 못한다? 물론 못할 수 있죠. 10만 원을 넘기고 1조를 넘겼다는 걸 기억을 해야 오늘의 안랩의 상한가에 대한 자격이 있는 거야. 말할 자격이. 월요일 날 18%, 화요일 날 21%, 그리고 수요일 날 상한가. 이런 불기둥 종목 잡고 싶잖아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라고.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QR2, 상상상. 내일장 공략주 주세요. 그럼 22시 30분에 윤정도가 온라인 교육하면서 오픈해드리겠지. 안랩의 전략 잡아드리겠죠. 3월 11일부터 거의 하루를 안 빼고 거의 갖고 나왔죠. 응? 오늘의 거래대금, 오늘의 상승률, 상한가야 다 똑같은 상한가예요. 1조 이상짜리에게 유일한 상한가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상한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바이오주들 빼고 나면은. 거래대금이 2위입니다. 삼성전자 마감 동시효과 빼고 나면 1위야. 예? 시가총액 이제 1조 8천억 수준 올라온 종목이 시가총액 순위 272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몇이나 하겠어요, 사실상. 근데 2,300개의 종목에서 최상의 거래대금이면 모든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거죠. 최근에 계속 그래왔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부담이 된다 그랬잖아요. PBR이나 PER의 기준에 있어서는. 물론 성장주? 언제부터 사이버 보안업체에 대한 성장주를 논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윤정도는요. 정확히 3월 18일 야간 방송에서부터 지금 이거 수상한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3월 11일과 3월 14일자의 교육입니다. 이때 10만 원 미만이요. 7만 원, 8만 원, 9만 원. 특히 16일 날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20만 주 매도. 20만 주면은 뭐 20만 주. 아니라니까요. 1000만 주짜리 20만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물량을 털어버린 거예요. 2%의 물량을.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꽂혀 내려갔죠. 근데 어떻게 돼? 그 전부터 막 들어오고 있던 JP 모건 스탠리가 그냥 막 사재 껴서 마이너스 8%에서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게 16일 수요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17일, 18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혹은 국무총리 백지 신탁 윤정도는 뭐라 그래요? 맨드헌트라는 업체를 MSI가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구글이 인수해버립니다. 그 구글이 얼마를 주고 인수해요? 6조 7천억. 그거를 3월 18일 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 경제TV에서 처음 얘기했을걸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런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 불거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지금 해킹당하면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21일 월요일에도 보여드리고 18일 이게 금요일에 18일이 21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자에 안 보이셔요? 맨디언트를 6조 7천억에 구글이 인수를 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원래는 MS사가 인수하려고 했다. 이 업체를 MS사가 인수하려고 했다. 인수를 못했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상태에서 MS사는 안내과에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내배 안철수 전 의장과의 빌 게이츠와의 개별적인 친분이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재단을 빌 게이츠가 조언을 해서 만든 재단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요. 백기사일 수도 있다라고 했죠. MS사가 사는 거일 수도 있다. 시장에서 나오는 적대적 M&A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18일 날 기준에 18일 날 기준, 21일 날 기준 외국계에서의 공시가 계속 나옵니다. 3월 11일 외국계에서 공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3월 20일에도 공시가 나와요. 그 이전에 3월 14일,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3월 18일까지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약 8%의 물량을 사드립니다. 그때는 주가를 누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윤정도가 방송에서 이거 냄새 나는데 주가를 왜 이렇게 누르고 편입하지? 그런데 결정타를 누가 줍니까? 그 상태에서 3월 18일 날 마감 동시효과에 8.33% 하던 거를 98,800원, 9,808천억짜리 9,880억짜리 그 안랩을 10만 1,700원 1조 100억으로 끌어올린 120만 주의 마감 동시효과의 물량 120만 주 12%가 마감 동시효과에 체결됐어. 난 처음 봤다니까. 농담이에요. 35년 주식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게 정체가 누구냐 했더니 골드만삭스가 매수를 했어.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건 그럼 대량 거래를 신고하고 했겠죠. 이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이거 적대적 M&A가 아니라 MS 아니야? 적대적 M&A를 이렇게 장내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 않을 텐데. 그럼 MS사가 백회사로 나오는 건가? 백지 신탁에 대한 내용의 기준이었을까? 근데 이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누적, 오늘 기준에 24,000주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전일 기준까지 154만 4천 주고 이게 15%예요. 15%. 그죠?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14%를 매수했다더라. 14%를.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23일 수요일에는 얼마가 매수됐는지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 HTS상에서는 코스콤이 전산을 쏴줘야 되잖아요. 대략 한 4시, 5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윤정도는 안 자고 미국장 들여다 보니까 종목별로 다 보거든. 윤정도 하루에 몇 시간 자? 2시간, 3시간 잔다고 그랬잖아.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낮에 장 끝나면 잠깐 한 30분, 1시간 깜빡 이렇게 자요. 그러고 나서 방송 나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야간 교육 새벽 1시까지. 지금 JP모건 쪽의 기준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들어온 14%의 지분
요 14% 이거는 언제까지요? 월요일까지 편입한 지분을 이야기합니다.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편입한 지분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추가 편입을 했어. 한간에는 뭐 30%까지 편입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어딘데요? 이게 어딘데? 퍼스트 트러스트라는 그러한 ETF 상품을 운영하는 가장 큰 규모가 있는 ETF 상품을 운영하는 거. 그쪽에서 지분을 사 놓았다는 거예요. JP모건에서 17일 기준으로 안내 주식 이거 5.38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윤정두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분을 그대로 골드만삭스에 18일 날 넘겼잖아요. 17일 기준점을 21일 날 신고한 거고 그대로 18일 날 골드만삭스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12% 그리고 장래매수 통해서 14%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지분은 아직 신고도 안 된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밤새도록 이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난리가 났어 벌써 채팅창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계시죠? 안내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 3월 11일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 QR코드 지금 빨리 찍고 들어오세요. 앞으로 안내가 어떻게 될지부터 해서 안내같이 8거래일 만에 이렇게 138% 올라오는 이런 대형주의 기준에서 수익 잡아주세요. LG이노텍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 잡아주세요. 신텍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오는 종목 잡아주세요.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냥 유튜브 22시 30분 야간 교육에서 3월 11일 날 보여드렸던 캔들이 이겁니다. 월봉의 캔들이 지금에 와서 이걸 다시 만들어 갖고 나올까? 상승 장악형입니다. 3월 11일자 방송 화면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요게 얼마, 요게 얼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상승 장악형이 뜨고 나서의 흐름 이게 얼마? 8만 원 수준이라니까요. 거기서부터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고 그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지금 요 고점. 이게 1월 고점이잖아요. 1월 고점. 요 고점. 변동성, 정치 테마, 상승 장악형 뜨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꼬리 달리면 차익션을 해야지. 어찌됐건 요 고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돼 있습니까? 쥐고 보여드릴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고점 윤정도가 이렇게 까부른 고점. 또 여기 8만 원 미만. 지금 얼마? 17만 5,800원. 분명히 3월 11일 이후에 방송에서도 거의 매일매일 3월 11일, 3월 14일, 3월 15일, 3월 17일, 3월 18일 또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까지 매일 거래량 수반되고 나서의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 거래량 수반의 기준 뭐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의 기준이다. 이런 설정 범위를 왜 못 가져가십니까? 이걸 다 가져가고 싶으세요? 이 수익을? 오롯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어제도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3월 18일 날 금요일 날 120만 주 12%의 대량 거래 주체는 누구일까부터 해서 주말 내내 노란톡에서 24시간 교육받고 월요일 날 안내 들여다보셔야죠. 화요일 날 안내 들여다보셔야죠. 수요일 날 안내 들여다보셔야죠. 어제 21% 올랐을 때 시청자분들 어떻게 했어요? 다 오른 거 뭐 월요일 날 18%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오른 거 뭐. 주말 24시간 내내 월요일 날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화요일 날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오늘 장중 내내 그냥 매집게 산게 계속 올리면서 장중 내내.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서 들어온 물량인지. 백기사 역할의 MS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적대적 M&A를 부를 것인지. 향후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공매도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지. 22시 30분 추가 교육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서 밤을 새서 해도 다 모자른데. 그러니까 야간 교육 받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들여보는 거죠. 지금 이 밤중에 내일 안내 강할 거예요. 아니 강하다가 깨져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또 올라갔네요. 전망치가 12조 4천억까지 순이익이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평가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든 장중이든 실적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과
지금 안내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무슨 야간 방송에서 내일장에는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보시고 무슨 부채도사야 그냥 아주.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밤을 새서라도 교육해 드릴 테니까. 내일장 공략 쭉 불기둥 종목 잡아내서 장중에 같이 보자 이거예요. 핸드폰 꺼내셨어요? 빨리 꺼내십시오. 이따만한 화면에 QR코드 이따만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어떻게 한다?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그럼 도서관권 통으로 동영상 2시간짜리 자료 통으로 무료로 싹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소장하십시오.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뭐 머릿속에 들어오시지 않잖아. 결론은요. 장중에 매직 계산기와 함께 이거 8만 원 미만에서 장학형의 편입 기준이었어? 다시 보실까요? 응? 야간 교육에서 어떻게 드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꺼내놓으셨죠? 핸드폰 전체 화면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노란톡에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광고쟁이들이 광고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교육에 집중하십시오. 저희 직원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광고를 좀 바로바로 못 주는 것 같아. 인터넷이 안 되나? 어찌됐건. 안내비입니다. 안내비 기준에서 보시면은 3월 11일 이후에 3월 14일의 기준에서 노란톡에 무엇을 올려드려요? 장중의 기준에 노란톡의 장중의 기준에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분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디서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지, 왜 거기서 편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죠. 14일 날 야간에 복귀 교육을 통해서라도 자, 개장 초에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눌림목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14일 기준에 급등 11%까지 급등이 나오고 VI가 진행이 됐다. 그런데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차분히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14일까지도 아직까지도 이 안랩의 장학형의 캔들의 크기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장학화 개명의 흐름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 좀 이따 보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정확히 보니까 샛별형의 기준까지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샛별형까지.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은 많은 분들은 벌써 이미 야간 교육 받고 장중에 대처 방법 받고 또 3월 18일 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금요일이라니까요. 12%의 동시효과의 물량이 체결이 되고 시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2.56% 움직여서 104,300원의 흐름이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주말 내내 노란톡에 계셨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보시고 노란톡에 오셔서 주말 내내 함께 교육받고 불기둥 마스터님 교육받고 그렇게 대처를 했다면 자, 3월 18일 야간 교육입니다. 금요일자 야간 교육입니다. 안랩입니다. 이래서 이 희한한 그 흐름이 12%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 날의 기준에 3월 21일 날의 기준에 안랩 200만 주 이상 거래 터지고 변동성 나오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월요일 언제 21일 기준에 200만 주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 급등이 나옵니다. 불기둥 마스터님이
21일 월요일 공부 시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요. 안랩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안랩 벌써 VI네요. 그 VI 설정된 변동률이 얼마입니까? 13.96%예요. 실질적으로 13.86%의 VI가 팍 들어가. 그러면 사실상 개장초에 쳐다보시라고 그랬으면 3.54일 때 이미 여러분들은 편입의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3.54%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리고 바로 빵 치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늦지 않았다고 그랬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최대 10%. 개장초에는요. 갭상승 5%까지. 3%대의 폭등이 나오고 나서요. 그럼 5%까지 따라붙을 수 있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변동성이 확장돼 10%까지도. 장중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15%까지 편입할 수 있다. 이 기준은 뭔데요?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요. 또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온 거 이외에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렇게 되면 특이한 케이스다. 2,400개 종목에서 최상위에 놓여진데 그 흐름에서의 편입기준 설정 범위를 놓치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3월 21일 날 그래서 야간 교육에 또 안랩입니다. 다 오른 거 왜 갖고 왔냐가 아니라 들여다봐야 됩니다. 12%의 물량을 잡아간 골드만삭스에서 추가 편입을 또 들어오고 있네요. 또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거를 놓치시고 계십니까? 매직 계산기를 잘라드는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몇 퍼센트예요? 4.27%예요. 9시 15분에 22일 하루가 지났어. 9시 15분에 1조 이상짜리는 갭상승 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개장초에 15분 지났어요. 벌써 4%예요. 그 흐름에 지속적으로 시간별로 다 올려드려. 노란톡에서. 그리고 나서 11.68에 뭐가 됩니까? VI. 11.68에. 그럼 시초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시초가가 그럼 1, 2% 갭상승에서 출발됐다는 거죠. 거기에 거래 터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왜 못 따라붙습니까? 그걸 왜 못 잡아내요? 교육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육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윤정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중에 악을 써가면서 3월 22일입니다. 3월 22일이라고요. 차트입니다. 3월 22일까지도 어떻게 됐다? 골드만삭스에서 추가 편입이 들어왔다. 정체가 누굴까? 그러고 있는데 3월 23일 날 9시 7분에 벌써 또 16%가 움직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껑충. 그럼 시초가부터 해서 또 들여다봐야죠. 다 오른 걸 왜 주냐. 상한가 갖고 나니까 이제 막 방송 갖고 나오잖아요. 상한가입니다. 총리가 어쩌고요. 총리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이버 보안업체에 대한 재해석 부분과 그쪽의 상품에 대해서 ETF 상품 거기서 편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적대적 M&A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백기사일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 사이버 보안업체에 대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부각이 됐다. 결국은 그쪽에서 들어온 거. 난 소름 돋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23일에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었잖아요. VI 2번 들어가는 사이에 급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져 있고 그럼 개장초부터 노란떡이 계셨어야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와야 VI 들어가고 나서 차익 실현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런데 22일 날도 마이너스 5% 수준 그 수준에서 맴돌 다 돌려버렸어요. 23일은 마이너스 3% 수준 눌리고 돌려버리고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의 흐름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느냐. 그런 부분 보고 추가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또 고점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려? 그럼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오늘만요. 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상한가. 이해되세요? 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상한가. 3번의 재편입을 했어요. 차익 실현을 3번을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 윤정도가 매도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거래가 수반돼 있고 양봉일 경우에 따라붙을 수 있다.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요래요래 잡을 수 있다. 특히 상한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따, 우리는요. 상따가 아닌 상한가의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한다. 최대 20%의 비중을 들였는데 맨 처음 개장 초에 10% 전량 차익 실현. 편입 차익 실현. 그 다음에 20% 편입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에 15% 편입하고 상한가. 그래서 절반 5%만 정리하고 10%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교육을 잡아드린 거죠. 교육 잡아드린 이후에 상한가가 이탈되면 이렇게. 근데 상한가가 한번 빵 치고 갔다가 순간적으로 치고 갔다가 다시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럼 10%가 남아있다고 쳤을 때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지금의 기준은요. 변동이 컸고 수익이 138%, 138%의 누적 수익이 있으니까 어떻게? 3%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게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장중에 갭상승 편입, 꼬리 달고 내려와서 되돌릴 때 편입, 차익 실현의 범위, 엄마 또 움직여, 또 프로그램 수급이 또 들어와, 편입. 엄마 이렇게 올라가더니 또 늘려서 또 3% 조정이 나와, 차익 실현. 조금 더 위에서 사더라도 확인하고 나서 프로그램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또 편입. 상한가, 일부 차익 실현. 어렵습니까, 그게? 그게 어려워요. 말씀드린 내용에 이야 여기서부터의 흐름, 이 장악형의 이 흐름을 상승 장악형의 저 흐름을 왜 놓치시냔 말이에요. 하락 장악형에서 왜 차익 실현을 놓치냔 말이에요. 왜 일봉에서의 이러한 상승 장악 확인형, 일봉에서 이게 3월 11일부터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3월 11일이 여기입니다. 14일, 15일, 16일 이게 마이너스 8%짜리예요. 다 기억하고 있죠, 윤 정도는. 왜? 우리는 이때 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왜 외국인들이 왜 사고 있지? 라는 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QR코드 들어오셔서 당장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또 22시 30분에 바로바로 야간 교육 받고 내일장 공략주 그냥 불기둥 종목 잡아내셔야겠죠.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핸드폰 빨리 꺼내서요. 전체 화면으로 QR코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행복해서 춤이 절실절실 나와야 됩니다. 예? 상한가의 흐름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시가총액 소형주,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받고 개별 매매하는 그런 상한가가 아니라 1조 8천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2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종목에서 외국인 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14%까지 증가하는 이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138%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고 나서 오늘 철강주 좋죠. 그것도 시가총액도 1,500억짜리 이런 거 갖고 나서 철강주 폭등했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은 물량바지가 되고 계좌는 시퍼래지는 거예요. 이 소중한 방송 송출 시간에 거기에 뭐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시가총액이라도 제대로 돼 있는 종목에 외국인 지분이라도 제대로 들어오는 종목에 여러분들께 이 화면도 그대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변형 샛별형의 기준입니다. 거래가 일시적으로 둔화돼 있더라도 수급이 외국인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급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만 6,600원이에요. 15만 6,600원 장중에 23일 장중에 노란톡에 그대로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15만 6,600원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상한가에 쭉쭉쭉 매집에 대한 범위 안 보여드렸어요? 이게 매집에 대한 범위입니다. 아주 짧은 구간에 언제부터요? 14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얼마? 14일부터 23일까지 137만 4천 주를 사요. 이 중에는 메릴린치가 20만 주 판 것까지 다 포함된 거야. 그러면 메릴린치 팔고 나간 거 빼면 157만 주. 또 손바뀜 감안하면 그 이상 157만 주면 뭐 하이닉스 주식수 7억 2,800만 주라고요.
얘는 주식수 1,000만 주라고 1,000만 주짜리에 13%, 14% 거기에 평균 단가가요. 외국인들 평균 단가가 낮지가 않아요.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에 17만 5,800원이면 70%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니야? 14% 매집한 그 흐름 속에서는요. 그 정도 들어올려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골드만삭스 이거 138만 6천 주 어제까지 편입의 기준 이 물량 어떻게 털고 나갈 거야? 예를 든다면. 못 털어요. 그럼 주가가 계속 올라가. 에이 그것도 아니지. 만약에 내일부터 우리는요 편입할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편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바로 또 공매도 나오겠죠. 차익 실현 나오겠죠. 실망 물량 나오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같이 움직여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소설 쓰지 않고 소설을 왜 써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내일 또 들어온대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위로 막 올려줘? 막 올려주면 다른 애들은 차익 실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완벽하게 이러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나와 있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런 자료도 노란톡에 오시면 다 드려요. 이 자료 내용이 전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2007년도 도서예요. 이게 2007년도 2권짜리 도서에 41페이지 분량 별도로 있는 시장 주도주, 매집주에 대한 전략 범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벌써 2007년도면 15년 전에 임종도가 만들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잡아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는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 초청 강연하고 그 자료를 무료로 드리겠다고. 그 자료를 여기 보시면 안 보이겠죠? 골드만삭스가 120만 주를 10만 1,700원에 샀고요. 1차 목표 주가 편입 가격의 30% 12만 5천 원 넘겼죠. 14만 5천 원 50%의 평균 단가 14만 5천 원 넘겼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20만 원이고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집의 평균 단가가 올라갈수록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올라간 거 그거 다 넘겨놨어요. 매집에 대한 교육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 주간에는 뭐 배워요? 하락형에 대한, 하락 장악형에 대한 거 배우죠?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인터넷상에 다 나온다 거짓말쟁이들. 여기는 나올 수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은. 요 정도 내용도 잘 안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일주 월봉의 기준, 변동성의 기준, 어떤 변동성에서 형성이 돼야 되느냐. 또 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 어디서 되돌림의 구간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이건 하락 장악형의 기준이고 하락 장악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 안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월봉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오면서의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락 장악형이 떴다면 여기서는 상승 장악형이 떠서 이 수익이 쭉쭉쭉 나오는데 이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이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지금 윤정도가 말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도서 한 권 통으로 무료로 받고 어떻게 QR코드 찍고 돌아서 교육의 QR2 짜려주세요. 그럼 드린다고 무료로. 그리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녹화방송, 재방송 보실 거예요? 아니라고. 윤정두가 2시간, 15시간 분량 중에 캔들편 2시간, 주린이 필독 2시간, 동영상을 언제 22시 30분에 드린다고. 방송 끝나자마자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교육 추가적으로 노란톡에서 해드려. 그럼 윤정두가 막 뛰어가서 22시 30분에는 동영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추가 교육을 잡아드린다고. 이걸 왜 놓치냐고. 이거를 매직 신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안랩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다 오른 걸 왜 주냐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3월 11일, 3월 14일, 15일, 17일, 18일, 21일, 22일까지 전부 23일까지도 지금 현재 기준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외국인들의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가 유입된 것일까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봅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였습니다.